무지성 개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급 다자 연습하는 친구들이거든. 이게 하드 코딩의 항연이라고 하지. 코드로 예술 찌부리는 사람들이. 무슨 코딩으로 예술을 부려나가 그래.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뭐 대단한 무슨 이 세계 과학에 공헌하는 뭐 그런 거 만드는 사람들 아니잖아. 예술에 심취하신 분들을 아니 저 석박사라 다 해요. 근데 내가 뭐 존나 잘하는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개오스야. 이런 착각에 빠지면서 갑자기 내 코드 막 이러고 있어. 심취하면 안 돼. 그냥 코드로 뭐 1바이트도 낭비해서 안 돼. 뭐 그딴 예술 부르는 거 아니라고. 어디서 예술을 하려고 그래? 아니 뭐 아티스트세요? 나는 어쨌든 13년차 시니어라는 말이 지금 좀 싫긴 한데 13년차 개발자고 이 직급으로 따지면 이제 과장이나 차장급? 일단 그렇게 될 거고 너는 이제 3년차 개발자고 사원급이 되겠지. 그래서 이 관점에서 이제 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번에는 한번 상상을 좀 해보면 네가 팀이 있어. 10년차 넘은 시니어 개발자와 3년차 개발자 이렇게 둘이 있다면 누굴 뽑고 싶은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 그러면 이거는 내가 만약에 대표이거나 이걸 뽑아야 되는 무슨 기술 개발 본부의 장이라거나 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누굴 뽑을 것인가 이런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구나.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예산은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경력이 꽤 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좀 키워야 되는 주니어 개발자 둘 중에 누구를 뽑을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더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 근데 나의 입장부터 먼저 말해볼게. 나는 사실 주니어 개발자를 뽑을 거야. 나랑 맞네. 그래? 어. 반대야? 왜냐면 나는 일단 더 싸니까.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싸니까. 그리고 솔직히 3년 차면 어쨌든 좀 실수는 많겠지만 어떻게든 해내게끔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 내가 속은 많이 터지겠지만 어떻게든 키울 수는 있을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3년차 개발자를 나는 드릴 것 같다. 나는 반대로 그 13년차 많이 연차가 쌓인 사람을 만약에 할 거면 내가 PM이라면 그 사람 쓸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사고라든지 그 대응하는 능력이 이렇게 짬을 괜히 먹은 게 아니거든. 그건 그래. 그런 맞아. 스킬이 또 남다르기 때문에 이제 3년차가 이제 지금 흉내낼 수 없는, 물론 이 사람을 개발시키고 이걸 만들어내고 뚝딱 만들었어요, 넌 잘까요? 이런 것까지는 3년차를 시키면 되겠지만 근데 그런 문제 말고 이 PM이 어디 이상한 요구사항 받아와가지고 개발 일정을 조금 더 쑤셔 넣어야 되면 이제 3년차는 이걸 어떻게 일정하래 뭐 이러고 있을 때 이제 조금 이제 10년 넘으면은 그런 산전 수준을 많이 겪어가지고 날림으로 개발해서 일단 뭐 이렇게 만들어 놔놓으면 뒤에 뭔가 하든지 이제 그런 이제 여유가 있는 스킬이 있다고. 그런 거를 처리할 때 때문에 일단은 둘 중에 누구 뽑을래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을 최대한 싸게 뽑으려고 노력을 하겠지. 최대한 13년 차지만 최대한 싸게 뽑겠다. 뭐 그렇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그냥 이제 장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 것 같은데, 근데 너가 진짜 말한 거랑 똑같이 근데 나의 장점이 딱 그거거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솔직히 나는 이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왜냐면 이제 다양한 버그가 뭐 있고 다양한 이슈가 이제 발생이 되잖아. 근데 한 번씩 겪어봤던 것들인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올라와도 설령 근데 이게 처음 보는 이슈라고 해도 뭐 해결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솔직히 기저에 좀 갖고 이제 일을 해. 그래서 언젠가부터 나는 일을 할 때 스트레스가 좀 사라졌고 이미 약간 이걸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 못 풀겠다, 이거 해결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은 이제 안 들어. 자꾸 어떻게든 해결이 될 것 같아. 약간 그런 마인드가 돼서 약간 그러니까 위기 대처 능력이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문제 해결 능력도 좀 높아진 거 같긴 해. 이쯤 되니까. 너는 그래서 어때? 약간 이슈나 이런 게 생기면 근데 이건 성향 차이인 것 같은데. 그래? 그게 그 이슈가 발생하면 이거 안 되는데요 이게 아니라 이제 나도 이슈를 보고 나면은 해결하고 싶으니까 계속 이제
안 되는 거 없다라고 일단 전제 조건에 깔아놓고 안 되는 건 없다 해서 만약에 이 회사 안에서 안 되는 게 없다는 그건 깔끔하게 포기를 해야지. 우리 회사가 가진 시스템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답이 없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서 그 코딩이나 뭔가 좀 이제 에러 같은 거에 대해서는 일단 오류를 찍어보는 거예요. 보고 이게 문제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이건 내 영역이 아닌데 그럼 윗사람한테 말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차이지 않을까. 문제 해결. 근데 거기서 이렇게 쌓아오면은 이 질문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그냥 슉슉슉 하는 그런 거지. 완전 패기가 좋은데? 근데 그게 이제 뭐지? 윗사람 입장에서 이 3년차나 이 전년차 개발자를 잘 보고 잘 써야 되는 거야. 근데 무지성 개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갑자기? 한 컵 다자 연습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무슨 소리야? 이게 하드 코딩의 항연이라고 하지. 어. 저럴 거면 그냥 한 컵 다자 연습하고 하지. 왜 이걸로 코딩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뭔 소리 하는 거요? 와, 이런 거 보면 어지러지할 그런 개발자를 뽑아서 당연히 이런 마인드를 기대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클린 코드가 아니라는 소리야? 아니면 클린 코드라는 언급 자체를 할 수 없는 레벨의 코드들이 있어. 오케이. 키읔도 쓰면 안 돼. 그런 데는. 근데 말하는 요지가 뭐거든? 그러니까 이제 5년차에서는 이런 거 대응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꼭 5년차, 전년차라기보다는 이거는 이 사람이 업무를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그냥 나는 오류는 개발자가 뭔가 물리적 문제가 아니면 해결할 거 없다라고 접근한 사람이 있지만 모르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랑 얘기가 다르다. 태도의 문제다. 그치.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왜냐면 내가 전년차 때는 난 스트레스 좀 받았거든. 약간. 그러니까 난 솔직히 1년차, 2년차 때 야근이 제일 많긴 했거든. 근데 그게 그때 업무가 많았을 수도 있는데 사실 문제 해결을 못해서야 나는. 그러니까 한 가지 뭔가 버그가 발생했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르는 거야. 근데 약간 나도 성향이 좀 그때는 소심해가지고 바로바로 이거를 물어보기가 약간 용기가 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나 혼자 어쨌든 해결을 하려고 계속 구글링 해보는데, 그러니까 구글링하는 그 검색어도 뭔가 잘못되게 검색하고 그러니까 해결을 못하지. 약간 그렇게 삽질하는데 시간을 난 엄청 썼거든. 그래서 그때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두려움이 솔직히 난 많았어, 그 당시. 근데 나 처음에는 약간 좀 그랬거든. 그 전 회사에서 입사해서 첫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이렇게 내가 배웠던 뭔가의 구조랑 되게 다르게 느낌으로 개발하고 있고, 모르는 문제가 터졌는데, 이걸 중소기업 악역을 내야지. 이런 것들 왜 물어보냐, 왜 안 물어보냐, 이렇게 막 수산되는 게 짜게 생각나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걸 겪고 있다가, 근데 나도 그렇게 되게 많이 깨졌는데, 근데 깨지면서도 이 태도 자체는 잃지 않는 거죠. 이거 해결은 무조건 되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조금 고민해서 1시간 정도 고민했다가 안 돼. 그럼 일단 뛰어와야 돼. 일은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고민은 하되 바로바로 물어보진 않는. 그렇게 하면서 또 내가 해봤다는 경험, 남이 해준 거지만 해준 거를 보고 이런 경험을 쌓아놓으면서 이제 경험을 내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늘려가는 거지. 이제 마인드가 좋네. 마인드가 중요하지. 그러면은 너는 이제 나는 아까 시니어 개발자라고 했고 넌 주니어 개발자인데 이 각각의 이제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 너부터 이제. 내가 주니어 개발자여서 이건 좋은 것 같다. 뭔가 아직까지 배우려는 의지가 되는 거고, 일을 해도 그러니까 새로운 거나 뭔가 접할 때, 그러니까 주니어라서 고급 개발자가 되기 위한 그 성장을 위해 뭔가 하려고 하는 태도가 되게 많다. 그게 장점이라고. 너가 생각했을 때 내가 주니어 개발자여서 난 좋다. 뭔가 이런 걸 말하는 건데. 네가 근데 난 이 태도를 갖고 있어서 좋아요. 약간 이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부터 내가 쌓아간 길을 여러 개 이제 좀 뭔가 아직까지는 이제 굳혀지지가 않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일단 뭐든 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 거. 전연차 개발자는 그게 장점이거든. 그러면서 뭔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사고방식 어떤 식으로 확장해갈지 이런 것도 좀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전연차 개발자의 장점이 아닌가. 그럼 너는 어떤 분야로 좀 나가고 싶은데? 아무래도 백엔드를 좀 지금은 풀스택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백엔드를 조금 중점적으로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파이썬을 서비스 태도로 배우려고 하는 이유도 이제 그 뭔가 요즘에 또 노에스큐엘도 되게 좀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배워가면서 조금 늘려서 이런 거에 쓸 수 있는 타이밍 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아, 근데 회사에서 어쨌든 백엔드가 아니라 또 프론트엔드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아니 지금은 뭐가 중점이라고 말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그냥 다 해. 다 한다. 사실 백엔드가 중점인데 프론트는 뭐 그냥 필요한 만큼만 딱 만들어내는 거지. 오케이. 나는 시니어의 장점. 시니어의 장점 뭐가 있냐? 근데 아까 말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약간 나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진 거? 이건 나 근데 스스로 느껴. 그러니까 이제는 별로 문제가 생겨도 두렵지는 않다. 약간 이거라고 해야 되나? 단점도 한 번씩 말해볼까? 단점은 점점 책임감이 생기는 게 좀 싫어. 근데 내가 신입이거나 전현차일 때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슈가 발생해도 내 사수나 내 상사가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었거든. 근데 약간 연차가 쌓일수록 그 책임감이 이제 나한테 더 주어지는 것 같아. 아, 약간 내가 기댈 곳은 좀 사라지는 것 같아.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약간 지금은 내가 직급으로 따지면 가장 차장급인데 약간 부장으로 진급을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 들기도 하고 그냥 진급한다고 약간 연봉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거든 사실 우리 회사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남아있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가끔 하긴 하거든. 근데 너 같은 경우는 그럼 어쨌든 저연차 개발자로서 단점은 뭐라고 생각해? 전연차의 단점. 연차가 짧으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믿고 안 맡겨버려. 너 뭔가 욕심이 있는 것 같다. 어? 욕심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틀렸다거나 뭔가 자기네들 방식이 아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딪힐 때 그러니까 좀 짜증나지 이런 거는. 근데 되게 잘해서 논리적으로 내가 납득이 되거나 하면 이해는 하겠어. 스킬이나 이런 거뭐 해석 사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것까지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면 이제 빡치지. 약간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진짜 상사가 솔직히 호흡하지 못하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 그 최악의 상사와 유형인데 누르는 사람인데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 뭔지 알아. 그런 케이스가 좀 있지. 근데 약간 전연차의 단점은 그러니까 상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그거를 내가 이 부분을 우연찮게 찾아서 말을 해도 시야가 안 먹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좀 전연차의 단점. 근데 이거는 다른 개발자뿐만 아니고 어느 직무로 가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 단점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시니어 개발자들이 하는 실수가 있고 주니어 개발자들이 주로 하는 실수가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 먼저 나부터 말하자면 일단 나는 사실상 우리 회사에서 그렇게 시니어는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좀 신입이 많이 안 들어와서 나도 솔직히 거의 막내처럼 일하고 있어서 이제 나보다 더 윗사람 분들, 더 연차가 높으신 분들 좀 생각하면서 말을 하자면 내가 봤을 때 그분들이 하는 실수는 아직 그 주니어 시절의 그 마인드를 못 버린 분들이 많거든. 자기가 업무를 다 끌어안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하려고 해. 보통 이제 연차가 올라가면 이제 개발을 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매니징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 개발 직군으로 있지만. 그러니까 매니징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까지 이건 나는 절대 놓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거를 다 끌어안고 업무를 끌어안고 내려놓지 않아.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후배들이 성장할 기회가 차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후배들이 그런 개발 경험을 하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차단시키는 거지. 알지. 근데 그분들도 이해가 가. 왜냐면 후임들이 한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빠르니까. 못 믿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하는 게 그냥 가장 빠르니까 약간 맡기지. 근데 나는 그게 이제 후배들 성장을 위해서는 좀 아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그 마인드가 좀 안타까운 게 그게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야. 처음 근데 후임한테 일을 이제 아. 후임한테 맡겼는데 이게 하필이면 대형사고로 터졌어. 그게 한 번 이제 내리면은 이게 각인이 되는 거야. 맞아. 자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일 맡긴 것 때문에 책임을 일단 얘가 실수할 때 내가 목이 따이게 생기면은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겪다 보면 이제 자기도 방어적으로 되면서 그냥 내가 하지 이래 되는 거지. 근데 그분들 마음대로 이해는 해. 이제 그렇게 뒤지시는 분들 이거나 또는 그 뒤는 현장을 직접적으로 옆에서 본 분이 있거나 하면은 같이 불안해지는 거야. 참 안 좋은 건데 이제 그거를 또 분배해서 일을 주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리더로서의 능력이지만 이제 그 심하게 모질없지고 오신 분들은 그 올바른 판단을 하시기가 사람이니까 힘들기 때문에 한편은 좀 안타깝지 않나 싶긴 합니다. 되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네가 하는 이제 주니어가 하는 자주 하는 실수는 뭐가 있냐? 개발자로서 주니어가 하는 실수는 다 코딩에서 나는 거긴 한데 그냥 이제 간단한 코딩인데 갑자기 뭐 웹사이트 들어갔더니 뻗었다. 이거 뻗었네? 이랬는데 한 번은 내가 한 실수가 있는데 다행히 백오피스였어. 뭐라고? 백오피스 작업이었어. 그게 뭔 소리야? 그 이제 회사 안에서 쓰는 아, 이제 그 웹 관리자 페이지 같은 작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부 사람들만 보는 페이지였다. 다행히 이제 위험 부담이 적은. 위험 부담이 적은 건데 근데 이 빅동을 쌓아놓은 게 뭐냐면 서버를 두 개 우리가 AWS 그 당시에 서버 1, 2가 있어. 한 서버에는 올리고 한 서버에는 안 올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지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죠. 새로 번치 누르면 사이트가 뻗는 거야. 대표님 전화가지고 팀장님 고지게 얘기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정말 이제 초인자 때나 하는 그런 이제 뭔가 배포 미스 또는 이제 DB 반영을 안 한다거나 뭐 이제 이런 실수 약간 그러니까 업무 능력으로서 보면 되게 그냥 좀 뭐라 해야 되지? 큰 영역의 실수라기보다는 물론 작은 영역의 실수가 크게 번진 경우도 있고. 맞아, 약간 근데 우리 분야가 뭔가 자그만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의외로 영향은 크게 나요. 근데 잘하면 정상이잖아. 그냥 정상인 거잖아. 정상은 당연해. 그냥 이건 제로야. 맞아. 근데 못하면 너무 커져. 못하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 맞아. 근데 주니어는 어차피 하는 게 코딩밖에 없으니까 뭐 다 실수가 거기서 나오는 거지. 개발권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빅동으로 이어질지 작은 통일지는 이제 가봐야 한다. 주니어 개발자들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할 건데 주니어 개발자들이 많이 하는 착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거든. 내가 몇 개 생각해오면은 이제 나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 그러니까 좀뭐 개발을 할 때 효율만 생각하는 분이 계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빠르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이렇게 하는 게 코드량도 줄일 수 있다. 그것만 생각해서 개발을 해놓으셨는데 문제는 이게 다른 개발자들이 보기에 너무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코드가.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이거에 되게 집중하시는 분이 있었거든. 근데 결국 그분은 퇴사하셨거든.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그걸 이제 맡아야 되는데. 진짜 싫다. 이게 이해를 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나는 이게 뭐 그분이 혼자 1인 기업이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치. 사실 우리는 회사는 협업을 하는 곳이니까 맞아.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곳인데 그걸 혼자만 알 수 있게 개발을 해두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주니어 개발자들의 뭐 실수 아니면 착각? 그러니까 그냥 효율만 따지면 된다 이런 게 그들의 착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나도 그런 마음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 배제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계기가 제일 중요한 나는 철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철학? 그러니까 나는 코딩으로 예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까 이제 말했던 예시가 보면 코드로 예술 찌부리는 사람들이거든. 무슨 코딩으로 예술을 부려달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뭐 대단한 무슨 이 세계 과학에 공명하는 뭐 그런 거 만드는 사람들 아니잖아. 이 회사가 요구하는 거 구현해주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계라.
근데 거기서 예술을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지. 뭐든 효율성 되게 좋지. 근데 적당히 하고 다른 사람들 잘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이 선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예술에 심취하신 분들은 아니 저 석박사하러 가세요. 왜 회사 와서 헛짓거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내가 잘하는 건 맞는 거죠. 겸손함을 가지고 근데 내가 뭐 졸라 잘하는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개오스야. 이런 착각에 빠지면서 갑자기 내 코드 막 이러고 있어. 그럼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 이거는 이제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중요한 거고 심취하면 안 돼. 우리는 회사에서 원하는 거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가지되 다른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게. 물론 조건이 좀 복잡하긴 하지. 근데 코드로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에서 이제 따져가면서 만드는 거지. 니가 코드로 뭐 1바이트도 낭패해서 안 돼. 뭐 그딴 예술 부리는 거 아니라고. 어디서 예술을 하려고 그래? 가끔씩 그 뭐지? 프론트 개발자 그 지인분한테 들은 건데 버튼 그냥 HTML에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를 그건 한 번밖에 안 쓸 건데 컴파운드 빼서 겨울 근데 아니 뭐 아티스트세요? 왜 그래? 약간 이제 강박을 가지신 분들이 은근히 있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이. 그 선을 지키는 게 아까 처음에 내가 철학이 중요하다고 했는 게 그 이제 나는 회사에서 원하는 걸 만들어주고 서로의 비즈니스 관계다 해서 그거를 동료들과 협업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가지되 적당히 하세요. 나는 이제 어느 정도의 철학 가지고 그리고 내보다 잘하는 사람 천지 빼가리다 라는 걸 겸손함을 같이 해서 이제 해야 이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겠다 라는 거죠. 오케이. 신입 때 이걸 알았으면 이랑 그걸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 근데 이 파트에서는 사실 방금 한 내용인 것 같아. 코드 퀄리티나 뭐 이런 뭐 퍼포먼스 뭐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드는 뭐 커뮤니케이션 이게 난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이게 찐 개발자인 것 같은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할 것 같거든.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소통도 잘 하면서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치. 근데 뭐 너는 다른 뭐 측면에서 생각나는 게 있어? 똑같은 측면이야. 이제 그 코딩이라는 스킬을 가지고 회사에 일을 하러 왔습니다. 일을 해야지. 예술하러 온 거 아니잖아. 그 이제 공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사회나 어떻게 발생하는 문제를 자연과학의 힘을 빌려서 적용하는 학문이 공학이잖아. 그냥 그런 공학인데 컴퓨터 과학을 네가 여기서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 공학을 하시라고.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케이. 아니 내가 한마디 하면 얘는 100마디로 하는 게 좋을까?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제 벌써 말해. 아니 그게 아니라 두 번째 카테고리 마지막 질문. 서브 언더부터 파이썬을 지대 하려고 또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합을 가지고 이 내용은 뒤에서 해야 될 내용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끊고 이제 다른 카테고리로 넘어갈게. 나 컸다 것 같아. 이건 컷해야 되는 내용이었어. 지금 카테고리랑 안 맞는 거여서. 지금 카테고리는 뭐지? 딴 소리. 근데 이게 자꾸 3000% 빠지는 내용이 들어갈 것 같기는 해.